이런 생각에 '야 내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살았구나.' 알아지는 것도 있고요. 결과를 보니까 '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일이 일어나는 건 없었네.'라는 것도 확인이 되어지실 거고요. '어 내가 그렇게 그냥 내 생각이지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었구나.'라고. 안녕하세요. 호두깎이 선생입니다. 두뇌개발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강박사고 극복 1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뇌는 한 번에 하나밖에 처리를 못하는데요.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불편한 생각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라온다면 참 많이 힘들겠죠. 오용 걱정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. '아 뭔가 잘못되면 어떡해.' 이런 생각들. '코로나 혹시 나 걸리는 거 아니야?' 이런 생각들. 괜히 내 의도랑 상관없이 저 사람한테 해를 입힐 것 같기도 하고요. 중요한 걸 잃어버려서 난처해지면 어떡하지? 왠지 내가 중요한 걸 잃어버릴지도 몰라. 이런 아주 불편한 생각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면 참 그거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강박사고를 그냥 방치를 하면 뇌는 긴장이 되고요. 긴장이 되다 보면 뇌가 안 움직여지게 되겠죠. 그러다 보면 전체 맥이 안 잡히고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우선순위도 안 잡히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장기 기억도 안 되고 대인관계도 되게 불편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면서 강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데요. 제가 전달 드리는 내용은 두뇌 쪽에 15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'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. 아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. 많이 편안해지네.' 이런 것들만 추려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강박 사고가 올라온다 그럼 뇌는 긴장한다 이 소리거든요. 긴장을 내리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'나 긴장 내려야지. 긴장 내릴 거야.' 한다고 되나요? 잘 안 되죠. 그럴 때 눈동자랑 혈자리를 활용을 하면 물리적으로 우리 신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잔해운의 균형을 맞추면서 그 긴장을 잡을 수가 긴장이 좀 편안해지게 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혈자리 치는 겁니다. 첫 번째 혈자리. 혈자리는 여기 두 번째 손톱 옆에 이 부분을 그냥 살살살살 치시면 돼요. EFT라는 혈자리인데요. 혈액순환이 안 되면 긴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짜증나거나 하거나 화나거나 우울하거나 억하거나 할 때 우리 몸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. 그럴 때 여기를 살살살살 찌시면 돼요. 꾹꾹꾹 누르는 거 아니고 살살살살. 네, 혈자리 살살살 치면서 눈동자, 뇌랑 눈은 같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. 같이 반응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. 눈동자 방향에 따라서 뇌 움직임이 달라지게 됩니다. 잔해운의 균형이 깨지면 불안감, 긴장, 우울, 조조 이런 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물리적으로 가로로 된 선을 따라가면서 잔해운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. 그래서 눈높이 위에 있는 가로선을 편안하게 따라가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눈높이 아래는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. 눈높이 아래로 하시면 잔해가 건드려서 기분이 좀 언짢아지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또한 EMDR이라는 학문이에요. 그래서 눈높이 위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손끝 따라가면서 자, 눈높이 위에 있는 가로선을 천천히 따라가시는 거예요. 혈자리랑 같이 치면서 이렇게 할 때 긴장이 생각보다 빨리 잡혀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. 혈자리는 그냥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눈동자 훈련은 제대로 하셔야 효과가 있으세요. 네, 이 눈동자가 이 끝에서 이 끝이 일정한 속도, 일정한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. 그리고 시선은 눈높이 위. ADHD나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동자가 일자로 잘 안 가요. 막 포물선 그린다던가 이렇게 빠진다던가 이래요. 그러면 일자로만 유도를 해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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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유도를 하면 차분해지거든요. 혈자리랑 눈동자 훈련으로 지금 긴장을 한번 잡아 보시기를 권할게요. 세 번째, 복근 운동은 필수입니다. 아랫배에 힘이 없잖아요. 힘이 없으면 기운이 빨리 역상을 해요. 즉 머리가 빨리 뜨거워진다는 얘기거든요. 강박사고가 많으신 분들이 머리에 열을 잘 받아요. 땡땡해진다는 표현도 쓰시고 그러는데 머리에 열을 잘 받거든요. 복근 운동을 하시면 아랫배에 힘이 생겨지고 힘이 생겨지면 여기 열감이 단전으로 모이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척추를 타고 산소가 올라가서 뇌를 식혀주는 개념.
로 이해하시면 쉬우실 거예요. 강박사고가 있으신 분들이 생각이 되게 많으시죠. 끊임없이 막 정신없이 사고가 올라오는 거니까 컴퓨터를 비교를 하면 24시간 컴퓨터를 풀 가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거예요. 근데 그 24시간 풀 가동하는 컴퓨터를 안 시켜준다고 펜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컴퓨터가 온전히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?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. 똑같습니다. 우리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는데요. 그래서 복근 자극 운동이 정말 필수세요. 강박사고 있다. 그랬다. 나 복근 자극 운동해야지. 이렇게 사고를 잡으셔도 네, 도움이 많이 되어지실 거예요. 복근 자극 운동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. 스쿼트 하셔도 되고요. 반 잇몸 일으키기 하셔도 되고요. 뭐 한 다리만 한쪽씩 다리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. 복근에 자극이 가는 운동이면 어떤 형태로든 다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. 네 번째, 영양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. 뇌 영양이 포도당이거든요. 사고가 되게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뇌가 지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포도당을 드셔주시면 그 영양이 되면서 조금 안정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뇌 영양 포도당이라는 거 본인의 현재 영양 상태를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.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철분제 복용하시는 게 좋겠죠. 피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영양이 모자라거나 하면은 이명이 들린다거나 멍한다거나 앞에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꼭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. 다섯 번째, 산책을 하면서 섬유관찰 훈련을 해주세요. 운해를 쓰게 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. 산책을 하시는데 눈에 딱딱 띄는 눈에 딱 들어오는 사물을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. 예를 들자면 작은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어. 작은 나무 한 배 반이 큰 나무네. 이런 식으로 저 나무 만지면 부들부들할 것 같아. 향기 초록 향기. 되게 좋다.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시면 되거든요. 공간감, 오감을 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크기를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. 작은 나무가 2m면 큰 나무는 5m 정도 되겠네. 이거 아닙니다. 이거 아니고요. 작은 나무가 큰 나무의 한 2배 반 정도 되겠네. 이렇게 해서 반드시 크기로 비교를 해 주셔야 되세요. 거기다 색깔이나 맛이나 냄새나 만졌을 때 느낌이나 무게나 이런 거 한두 개 더 추가로 관찰하시면 문해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든요. 기분이 가벼워진다거나 컨디션이 좋아진다거나 즐거워진다거나 초록이 더 초록을 보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. 다섯 번째, 명상을 좋아하시면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. 명상은 제가 20분 정도 하시기를 권해드리거든요. 정말 길게 하셔도 40분은 안 넘으셨으면 좋겠어요. 명상을 잘못 오래 하시면 오히려 멍해지실 수가 있거든요. 명상을 하실 때 잡념이 올라오잖아요. 강박적인 사고, 잡념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거를 밀쳐내지 마셔야 돼요. 그걸 가지고 계속 노리셔야 되거든요. 정면 돌파를 하시는 거예요. 이 생각 왜 이렇게 자꾸 떠올라? 생각처럼 또 떠올랐어. 다 아니고 이 생각이 또 떠올랐네. 또 떠올른 이유가 뭘까? 뭔데? 뭐 때문에 나한테 자꾸 이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거야?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야?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? 라고 그냥 계속 대화를 나눠 보시는 거예요.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눠 보시면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. 강박 집착에 대한 그 느낌이 흐려진다거나 해결책이 보여진다거나 알아지는 게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지실 거거든요. 명상하실 때 잡념을 절대 밀치지 마시라는 거 어떤 정보로 해석을 하시면 좋으세요. 정보. 나한테 정보를 주고 있구나. 근데 내가 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. 가 되는 거죠. 그러면 마무리를 알았어. 네가 뭔가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지겠지? 아니면 명확하게 내가 알 수 있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던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일단 뇌가 긴장이 안 돼요. 뇌가 긴장이 안 되고 긴장이 안 되면 운해가 열리게 됩니다. 우리 뇌는 여기가 움직이면 여기 안 움직이고요. 여기 움직이면 여기가 안 움직이게 되거든요. 운해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운해가 뭐 전체 맥잡고 이해하고 장기 기억 뭐가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분별 우선순위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어지실 거예요. 그러다 보면 해결책이 훨씬 더 빨리 알아지고 찾아지시겠죠. 일곱 번째, 머릿속 생각을 적어보세요. 두서없이 적으시면 돼요. 주저없이.
생각나는 거를 어떤 양식 없이 쭉 적으시면 되거든요. 다 적고 더 이상 생각이 안 날 때까지 적고 그다음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 보시는 거예요. 더 뺄 거 빼고 더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거 넣으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적어만 놔도 몸이 좀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.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. 자, 여기서도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. 적으세요.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또 적으시면 되고요. 짜증은 내지 마시고, 뭐야, 왜 나한테 이 생각 또 떠오르게 한 건데 하고 이 또한 대화를 해보시면 돼요. 아까는 명상으로 대화를 한 거고요. 이거는 쓰면서 대화를 하는 개념입니다. 여덟 번째, 본인의 성향을 확인을 해보세요.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요. 그거는 소질도 다르고요. 해야 할 일들, 역할,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른데 그거를 모르면 타와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, 빈곤감 이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게 돼요. 그럼 뇌는 긴장이 되고요. 긴장이 되면 전제 분별이 안 되고 우선순위도 안 잡히고 이해도 안 되고 하다 보면 어떤 걱정, 근심 올라오게 되고요. 그러다 보면 강박적인 사고로 연결이 되실 수가 있게 돼요. 그래서 나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 확인을 하면 나한테 맞는, 내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몰입을 하면 시간 노수가 한결 적겠죠. 쓸데없는 정신 낭비도 덜하게 되겠죠. 아홉 번째, 신호 체계를 바꿔보세요. 이런 강박적인 사고가 올라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특정 행동을 정해 놓으시라는 말씀이세요. 학생이면 강박사고 올라올 때 영어 단원부터 외워야 되겠다 라고 정해 놓으셔도 좋고요. 책을 본다 그러면 이런 강박사고 올라올 때 책 한 줄을 더 봐야지. 이렇게 특정 행동을 정해 놓아도 좋고요. 그래서 강박적인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 그러면 밀치지 마시고요. 인정을 해 주세요. '아 이 생각 또 올라왔네. 이유가 있겠지. 때가 되면 알아질 거야. 영어 단어 하나 외우라는 신호구나. 책 한 줄 지금 바로 읽으라는 신호구나. 이렇게 신호 체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강박사고가 더 이상 강박사고라기보다 강박사고가 어쩌면 고마워질 수도 있어요.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일정 시간 지나면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. 열 번째, 목표를 설정해 주세요. 목표는 3일, 7일 정도 오늘의 할 일을 적어 놓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네, 이런 강박사고가 올라오면 플랜 한 번 더 보자. 플랜 한 번 더 보라는 신호구나. 플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한 개를 시도하자. 이렇게 바꿔주셔도 좋습니다. 완성이 아니고요. 시도예요. 한 개를 어떻게든 완성해야지? 아니에요. 강박사고 올라온다. 플래너 보자. 플래너 체크하라는 신호구나. 이 중에서 내가 하나를 지금 시도해보자. 이렇게 강박사고를 목표를 이루는 과정으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. 11번째, 과거의 감정을 날려보세요. 우리 뇌는 실제랑 상상이랑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상상만으로도 감정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. 예를 들어서 자 7 번에 머릿속 생각 적기가 있잖아요. 그거를 쭉 보고 받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요 부분 분에 내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. 뭐야 왜 이러지? 불안해. 불안감이 올라와. 그렇다. 그러면 이 불안감이 어디에 있지? 머리에 있나? 몸통? 가슴, 다리? 가슴에 있구나. 크기가 얼마나지? 계란보다 크네. 노란색을 띠는구나. 이걸 잡아 빼야지 해서 확 잡아서 우주로 날리는 그런 상상을 해 주셔도 좋고요. 청소기가 내려와서 확 흡입해서 날려보내는 이런 상상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다 넣어 주세요.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. 할 수 있는 만큼 아는 만큼 정성껏 하자. 정성껏 노력하자.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 주시면 일단은 긴장은 내려가져요. 감정이 날렸기 때문에 감정도 편안해지고요. 긴장이 내려가고요. 그럼 운하가 활성화가 돼요. 운하가 다시 움직여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전체 맥이나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에 있어서 한결 수월해지십니다. 그럼 정보가 인풋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. 정보가 많이 들어올수록 많이 편안해지세요.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감이 올라오는 게 거의거든요. 알면 안 불안하잖아요. 그죠? 그다음 12번은 이렇게 모르는 분야를 강박적인 사고가 올라오는 분야를 공부를 해 보시는 거예요.
뭐 그렇다고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이런 거 말고요. 인터넷 핸드폰 검색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그 생각에 관련된 거를 3 개, 한 번에 3 개씩을 그냥 보시는 거예요.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.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요. 예를 들자면 운전하는 거에 대한 사고, 강박, 불안, 두려움 이런 게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 교통사고나 이런 운전의 불안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. 다른 분은 어떻게 하지? 다른 분은 어떻게 처리했지? 이분은 어떻게 처리했지? 그래서 한 3 개를 정도 보시면 '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.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. 아 나만 이 생각하는 거 아니구나.' 하는 거 알아지시거든요. 그렇게 강박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 있다면 3 개에서 길게는 7개 데이터를 찾아서 한번 보시는 거. 그러면 아는 만큼 편안해집니다. 아는 만큼 편안해지게 됩니다. 13 번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. 어떤 강박적인 사고를 쭉 적으시는 거예요. 날짜 적으시고요. 거기다가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맨날 아침에 나가는데 자동차 키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맨날 까먹는다. 그럼 거기에다 '까먹어서 문제 생기면 어떡해. 아 진짜 까먹으면 안 되는데.' 뭐 이런 어떤 강박적인 사고가 있다. 그럼 목록을 적는 거죠.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. '아 이거 들었지? 아 했지? 이거 했지?' 체크.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강박적인 사고가 들 때마다 거기다 시간을 써 보시는 거예요, 시간을. 체크리스트에 이제 날짜별로 체크를 해 놓으면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한 달 후에 피드백 해 보시고요. 2달 후에 피드백 해 보시고요. 100일 후에 피드백을 해 보세요. 그러면 알아지는 게 있으세요. '내가 이런 생각에 야 내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살았구나.' 알아지는 것도 있고요. '결과를 보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일이 일어나는 건 없었네.'라는 것도 확인이 되어지실 거고요. '어 내가 그렇게 그냥 내 생각이지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었구나.'라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지실 거예요. 그럼 확인되어진 것만큼 이런 강박적인 사고가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. 14 번째는 녹화를 해 보세요. 내가 맨날 못난 것 같거든요. 내가 되게 형편없는 것 같거든요. 나만 지지부진한 것 같거든요.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요. 내가 바보 같고요. 딩지 같기도 하고요. 근데 그 녹음한 거를 매일 버튼 눌러서 해 보시고 그리고 피드백을 해 보세요. 처음에는 괴롭죠. 내가 내 목소리 듣는 거, 내가 내 모습 보는 거 정말 막 충격을 먹을 때도 있고요. 괴롭잖아요. 근데 몇 번만 괴로우시면 돼요. 그래서 그게 딱 충격이 오면은 바꾸려고 나도 모르게 막 노력을 하게 돼요. 충격 요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.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영상을 찍고 녹화를 했는데 나한테 내가 마음에 드는 내 자신이 발견이 되기도 해요. '어머 이 면은 괜찮네.'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, 자존감을 계속 이런 식으로 높여가는 것도 강박 사고를 지우는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. 15 번째 운해를 활성화를 해 보세요. 잔해가 활성화되면 어둡고요, 무겁고요, 긴장, 불안, 초조, 우울 이런 느낌이면 운하가 활성화가 되면 즐겁고 재밌고 가볍고 신나고 안정감 이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운해전해가 있으면 운해를 살짝 더 쓰는 게 생활하는 거에서는 행복도나 이런 게 한결 좋아지시게 되거든요. 운해 활성화의 힘을 써보시길 권합니다. 지금 말씀드린 15 개의 방법은 확인이 다 된 방법이고요.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다더라 저뿐 아니고 우리 수강생분들 통해서도 다 확인이 된 거고요. 10여 년 경험 바탕으로 전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. 생각하는 게 습관이 강박 사고잖아요. 생각의 습관, 강박 사고인데 이거를 이제 새로운 습관을 또 익히려면 일정 기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. 한 번씩은 다 해 보시고 본인에 맞는 몇 가지를 100일 정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려요. 그러면 어떤 거는 3일 안에 편해지기도 하고요. 어떤 분은 7 일, 어떤 분은 뭐 21 일, 100일 안에는 많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에너지를 받는다는 강박이 어떤 정보로도 작용하네 하는 거 알게 되실 겁니다. 강박사고 미치지 마시고 나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호두깎이 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